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원 기구 지정 등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인데요.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5에서 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비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국가지원 사항 등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지원기구로 유관기관 7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원기구 7곳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지원 방안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노후계획도시 기본 방침 중 최대 관심사는 용적률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법적 상한 용적률 150%까지 상향, 용도지역 변경 혜택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이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가 적고 학교와 공원 등 시설을 재배치할 때 보다 유연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선도지구 물량을 정비 대상 지역 주택 물량의 5에서 10%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4만 1,400여 세대 중 4,100여 세대 안팎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세 개 아파트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할 경우 한 곳 내지는 두 곳 정도의 선도지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주택 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 계획 등을 감안해 전세 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 고려 항목 중에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가구당 주차장 대수와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용적률 완화를 바라고 있는 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성 확보가 걱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업성을 터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최소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밀하게 지어져서 용적률의 부여뿐만 아니라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이 된다. 국토부는 5월 중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지역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합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공기여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와 F1 그랑프리 유치에 나섰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인천시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에이펙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인천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현재 경주, 제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최종 발표는 6월이지만 외교부는 도시별 유치 신청서를 기반으로 조만간 현장 실사 등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략적인 판세는 다음 달이면 나올 전망입니다. 시는 5월 중으로 논의되는 후보도시 현장 실사에 대비해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평가 항목에서 주요 요인인 국제회의 개최 여건과 숙박 수용 능력, 공항시설과 교통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등을 따졌을 때 전국에서도 송도 국제도시만한 조건이 없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대 국제공항이 있는 관문이자 녹색기후기금과 아태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 본부를 물론 바이오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제도시라는 점이 인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 외교부에서는 후보도시 현장 실사나 날짜,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천시는 언제든 대비할 수 있게 현장 실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여계시는 지난 18일 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들과 간담회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인천시 안건 1호로 내걸고 지역 야당 지원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현장 실사 준비가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천시가 왜 이렇게까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 효과를 비롯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약 523억 원의 직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 역시 약 1조 5,32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38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571명 등 간접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가치 상승은 물론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5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만큼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시가 에이펙 말고도 또 다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바로 포뮬러 1, 즉 F1 그랑프리 대회인데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F1 그랑프리 대회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 효과 역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스포츠 역사를 가진 일본 스즈카 서킷은 매년 4월간 개최되는 F1을 보기 위해 2022년 기준 약 2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F1 그랑프리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관람객 32만 명이 몰렸으며 13억 달러, 하나로 1조 7,505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냈습니다. 인천 역시 수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개최되면 일본 스즈카와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칼랑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그랑프리와 연계한 투어 코스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가능해 관광객은 물론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F1 유치 경험이 있는 전남 영암이 재유치에 소극적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전담 유치단을 구성하고 대회 개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23일에는 F1 한국 파트너인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을 만나 2026년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F1 그룹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천 개최 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불과 열흘 만인 지난 16일에는 F1 관계자들이 인천을 찾아 도심 서킷 대상지를 둘러보는 등 대회 유치가 급진전됐습니다. 시는 계약 조건과 대회 후보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F1 그랑프리를 유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열리나요? 네, 우선 상설 서킷이 없는 인천은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기존 도로를 활용한 C가지 서킷에 대해서 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도심에 F1용 시설물을 임시로 설치해 대회를 치르는 방식인데요.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C가지 서킷은 각각 길이가 6.1km, 4.9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은 현재 C가지 서킷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는데요. 바로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거지나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에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최지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가 주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는데 평균 시속 230km, 최고 속도 400km에 달하는 F1 차량의 엄청난 속도 탓에 소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회 기간 펜스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 철거하는 7일간의 시간 동안 도로 봉쇄를 비롯한 주민 이동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 역시 대회를 유치하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장소 선정 등 실무 단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과의 공청회 등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한데요. 대회를 유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3천억 원에 가깝다는 추측이 나와 비용이 어디서 충당할지도 관건인데요. 시는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도움을 받아 정부 차원의 지원법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시에서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5일 오전 8시 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축구장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동료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포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고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삼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총선 출정식이 열린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40총선 출정식이 열리던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재명 대표 등 인천 지역구 후보들 주변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잠시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이 다음 달부터 개방됩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에서 추진한 캠프마켓 B구역 일대 토양 정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재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캠프마켓 B구역은 지난 2021년 시민들에게 개방됐었다가 지난해 추가 오염 토양이 발견되면서 정화 작업이 재개돼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번 개방을 위해 공단은 보행 매트와 경관 화분 등을 설치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위해 꽃마루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B구역 추가 개방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녹지와 편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 등 두 곳의 자원환경센터 시설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들 두 개 자원환경센터는 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25만 톤가량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는 센터의 성능 유지와 가동률 향상을 위해 83억 원을 들여 소각시설과 대기오염 물질 제거시설 등 노후 설비와 소모성 부품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각종 안전관리 검사 등에 8,6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간 4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민 편익시설 개보수에도 6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인천시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에는 한진호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위원은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와 김문종 변호사, 김진택 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 2분 실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1, 2, 3부장, 조정필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으로 구성됐습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계획과 개방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10개 자치군구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15개의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